통계적 추정. 뭘 추정하는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응? 모평균. 자,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 수 없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로부터? 표본 집단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표본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예상해 보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알아야지. 그지?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알아야지 나중에 표본 집단에 갖고 모집단을 추정을 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가 있어? 모집단이지. 그래서 뽑아. 내가 N개를 뽑았어. 그럼 이게 X1이라는 집단이 돼. 그치? 그러면 얘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EX와 VX. 여기서 EX1과 VX1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EX와 EX1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또 누군가가 여기서 N을 뽑았어. N개만 뽑은 거 아니야. 그치? EX2, VX2. 관계 없죠. EX와 EX2도 관계가 없죠. 그렇잖아. 어차피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에서 일부만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냐? 윤정이가 가서 뽑았어. 그게 모집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윤정이가 뽑은 집단이고 이건 경효가 뽑은 집단이고 그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는 없다. 없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죠. 무슨 사실이 있냐면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는 거지. X1, X2 이렇게 다 뽑아보는 거야. 다 뽑아보는 거야. XK 몇 개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건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은 거야? 모두 뽑은 거야. 오케이? 무슨 추출?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뽑았다가 다시 넣고 뽑았다가 다시 넣고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두 번 뽑혀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가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2다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개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 뽑아서 보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야. 오케이?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예는 이제 직접 들어줄 건데 이렇게 뽑아요. 그럼 여기서 얘 전체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거의 대표를 하나 뽑아봐. EX1을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우리는 X1 바라고 표시할게. EX2, X2 바라고 할게. 다 뽑았어. EXK, XK 바라고 할게. 얘랑 얘는 상관이 없어요. EX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거를 다 모아서 집합으로 나타내 보면 XK 바가 돼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 집단들을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EX랑 똑같아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A1이라는 애가 있어. A1이 여기에 뽑히거나 여기에 뽑히거나 여기에 뽑히거나 뽑힐 확률은 다 똑같지. 그지? A1은 여기에 다 뽑혔어, 이미. 뽑힐 수 있는 만큼 다 뽑혔지. 얘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았다 그랬잖아. 그럼 A1은 EX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쭉 해서 전체가 M개라고 하면 AM 나누기 M 하면 나오잖아. 그쵸? 자, 그럼 내가 요거 N개씩 뽑는다 그랬지. N개씩. 그죠? 그쵸? 그럼 자, X1 바 생각해 볼게. 자, EX 바라고 하는 애는 N개를 뽑았는데, 여기에서 A1 더하기 쭉쭉쭉 어떻게 해서 N, 여기 뭐 A1, A3 해갖고, 그래서 이게 AI인데, 요게 N개야. 그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A3 플러스 뭐 AC7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A, 뭐 J까지 뽑았는데, 이것도 N개지. 그렇잖아. 그래서 쭉 하면 맨 마지막에 뭐 A에 뭐 17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A에 L개 했는데 N개잖아. 이게 X1, 이게 X1의 평균, X2의 평균, X3의 평균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걸 전체의 개수로 나누는 거 아니야, K개로. 괜찮니? 근데 어차피, 자, A1 이 안에 몇 개 뽑혔어? A1 몇 개 뽑혔을까? A1. A1 뽑힌 개수하고 A2 뽑힌 개수하고 A3 뽑힌 개수가 다르냐? 똑같죠? A1이 여기서 만약에 10개가 뽑혔으면 A2도 10개가 뽑혀야 되지. A3도 10개가 뽑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A1이 총 몇 개가 뽑히죠? A1이? 뭐 T개 뽑혔다고 쳐봐. A1도 T개, A2도 T개, A3도 T개 이렇게 뽑힌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다시 이 밑이 다 똑같잖아. 그지? 밑이가 다 똑같죠? 이거 N개씩 뽑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왜 MK로 나눴지? 뽑힐 수 있는 개수. K개. 네. 이걸로 하니까 좀 헷갈리나? 숫자로 했는 게 편하나?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A1이 총 몇 개 뽑히고 A1이 T개 뽑혔어. A2도 T개 뽑혔어. 그래서 AM도 T개 뽑혔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거를 N 곱하기 K로 나누죠.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요게 N 곱하기 K가 T 곱하기 M이 되죠. T 곱하기 M. A1이 T개 곱했어. T 곱하기 M.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다. 숫자로 하자. 자, 0, 1, 2. 자, 모집단에 여기에 주머니에 0, 1, 1, 2, 3? 1, 2, 3. 그래, 1, 2, 3. 1, 2, 3이 들어있는 1, 2, 3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어. 응? 내가 2개씩 뽑을 거야. 2개씩. 어? 2개씩 뽑을 거야. 그럼 내가 집단을 만들어. 그럼 복원 추출이야, 그지? 그럼 1, 2, 3. 1, 2, 3이 되죠. 그쵸? 그럼 내가 1, 2를 뽑는다고. 그쵸? 그럼 1, 2를 뽑은 애 이게 X1이야. 그 X1의 평균이 얼마야? 1 더하기 1 나누기 2죠. 요건 1 더하기 2 나누기 1이지. 1 더하기 3 나누기 2지. 요건 1 더하기 2 나누기 2죠. 2 더하기 2 나누기 2지. 3 더하기 2 나누기 2지. 여긴 3 더하기 1 나누기 2지. 3 더하기 2 나누기 2지. 3, 3 하면 3 더하기 3 나누기 2야. 총 몇 개가 뽑혀요? 뽑을 수 있는 거니까. 9개가 뽑힌다고. 그치? 9개가 뽑혔죠?
그럼 내가 x바라는 집단을 만들어 보면 2분의 1 플러스 1이고 2분의 1 플러스 2고 2분의 1 플러스 3이고 이런 애들이 2분의 3 플러스 3까지 나오지. 그치? 그럼 내가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면 자, 2x바를 해보면 전체 몇 개로 나눠? 9로 나누죠. 그죠? 1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쭉쭉쭉 3 플러스 3. 그치? 그럼 1이 총 몇 개 나와? 1이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있지? 2는 6개 있지? 3도 6개 있죠? 그죠? 나누기 2 곱하기 9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 6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지. 그럼 이게 뭐야? 모평균하고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았고 뽑히는 획수가 똑같으면 전체를 다 더해서 평균 내면 그게 원래 평균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1, 2, 3으로 평균 냈는데 개수를 2개씩 늘려봐. 자, 1, 2, 3 평균 내면 얼마니? 1, 2, 3 평균 내면 평균이 2지. 자, 1, 2, 3을 한 개 더 늘려봐. 자, 1, 2, 3 이렇게 똑같이 횟수를. 평균 내면 얼마냐? 2지. 또 늘려봐. 똑같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별량이 횟수가 늘어나면 똑같은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평균은 안 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복원 추출을 했기 때문에 복원 추출을 한다는 얘기는 1이 나올 개수가 2가 나올 개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표본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이 표본 하나는 다 다르지만 표본을 하나의 값으로 보고 여기서 나오는 평균값을 하나의 값으로 보고 여기서 나온 평균값을 하나의 값으로 봤을 때 이게 x1 바가 되고 x9 바가 되면 얘네들 자체는 의미가 없지 이 집단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x 바가 그죠? 표본들의 평균들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아진다 라는 거죠. 그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많이 늘려도 평균은 2예요. 이걸 다 해도 평균이 안 변하거든. 똑같은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산을 해보면 분산은 역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증명은 좀 생략할게. Vx 반은 뭐가 되냐면 Vx의 n승이 됩니다. n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표본 역시 의미가 없죠. 표본에서는 의미가 없었어. 여기서 Vx1은 의미가 없다고.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Vx1은. 왜?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들의 분산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내가 표본을 많이 뽑는다 이거야. 표본을 진짜 많이 뽑아. 그럼 얼마만큼 뽑으면 진짜 많이 뽑냐? 다 뽑으면 되지. 다 싸그리 뽑았어. 그러면 자,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얼마야? 0이죠. 0. 다 뽑았다는 얘기는 내가 n을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보냈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표본을 몇 개씩 뽑아? 한 개씩 뽑아보는 거야. 한 개씩. 한 개씩 뽑으면 뭐랑 똑같아? 모집단하고 똑같지. 표본을 한 개씩 뽑았어. 내가 이거를 한 개씩 뽑은 애들을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봐. 그래 놓고 다시 모아봐. 그럼 이거 모집단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럼 n이 1일 때는 vx바가 vx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n이 1이면 내가 표본을 하나씩만 뽑아?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서 표본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서 그걸 다시 모아. 그럼 그게 모집단하고 똑같잖아. 그지? 모집단하고 똑같으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표본 집단의 평균들의 분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그 분산이 그 분산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식이에요, 이게. n이 1일 때 똑같고 n이 커지면 내가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뭐 해갖고 그 편차가 생겨 안 생겨?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편차가.
오케이? 그래서 나온 관계식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해봐도 요걸 가지고 해봐도 요걸 갖고 해볼까? 평균이 얼마 나왔냐 이거? 평균이 2 나왔지 그지? 어? 평균이 2니까 이제 데이터 값이 2이네. x 바값. 자, x 바를 썼게. x 바가 얼마냐 이게? 여기 1이지. 요거 1. 그죠? 요거 1이네. 요게 2분의 3이네. 1이네가 얼마야? x 바값이 1이네가 하나 있지. x배가 2분의 3이네가 2개 있죠. 2이네가 3개 있지. 2분의 5이네가 2개 있고 3이네가 하나 있다고. 그치? 그래서 걔가 얼마야? 3. 9네? 이게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하면 걔가 1이지. px 바. 그쵸? 그래, 안 그래? 이거 계산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vx 바를 해볼게. 여기서 2x 바가 얼마 나왔어? 2 나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빼기 1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1 빼기 2의 제곱의 9분의 1 더하기 요거 2분의 3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2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9분의 1 아 미안해 2 3 2분의 5 빼기 2 곱하기 9분의 2의 여기 제곱 더하기 3 빼기 2의 9분의 1 그쵸? 여기 제곱 그지? 그러면 내가 표본을 몇 개씩 뺐어? 2개씩 뺐다고 2개씩 표본 크기가 2개였죠 원래 거 분산이 어떻게 생겼어? 원래 Vx가 1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 3분의 1이었지 그죠? 2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3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1, 2, 3이었으니까 원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차이가 나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3분의 1, 3분의 1 하니까 3분의 2가 나오네 그지? 얘는 9분의 1 더하기 요 9분의 2, 9분의 2 똑같지? 요 차이하고 요 차이가 똑같죠? 그럼 요 차이가 얼마냐? 2분의 1의 제곱이네? 그지? 그럼 4분의 1이니까 18분의 1인데 반이니까 9분의 1이지. 그죠? 요것도 9분의 1이네? 그지? 요건 0이니까. 그럼 얼마야? 3분의 1. 그럼 이게 Vx를 2로 나누. 그렇죠?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결국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뭐야? 아, 2x랑 뭐랑 똑같다? 2x 바랑 똑같다. vx 요거를 거꾸로 써야 되는구나. 거꾸로 써야 되는구나.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게 2x 바니까. 2x 바는 2x랑 똑같다. vx 바는 vx를 n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요 관계식 하나 배운 거야. 여기서 주의할 거 2x는 2xi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개별이죠. 표본 집단 개별의 평균. 응? 개별 표본 집단의 평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거는 뭐가 가미됐기 때문에. 뽑는 사람의 특성이 가미됐기 때문에. 누가 뽑아도 똑같은 성질을 떼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윤정이가 뽑으나 영재가 뽑으나 똑같은 성질을 떼려면 다 뽑아서 다 더해갖고 성질을 나타내야 되니까 요건 아닙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야? 표본,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을 다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들을 다시 모은 거야. 그지? 그죠? X 반은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을 다 모아서 표본을 다 뽑아서 그 평균들을 다시 모은 거죠.
모음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할 때.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다. 틀린 얘기죠.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이 같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그지? 표본 평균은 모은 집단의 평균이란 뜻이죠. 모평균하고 같다죠. 오케이? 그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그죠? 모분산 나누기 표본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렇게죠. 아시겠죠? 그 관계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거는 이제 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들을 알고 있을 때는 표본들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모집단이라고 표본을 갖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전지 수명을 x라고 한대. 그래서 EX가 30, 시그마 X가 5라고 했어. 100개의 건전지를 임의 추출을 한답니다. 어? 그래서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했대. 네? 29에서 30일 사이 100개의 건전지 추출을 하는데 뭐해서 뭐? 29시간에서 31시간 사이에 들어갈 확률 100개의 건전지를 이미 추출을 했을 때 얘의 평균이 29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모평균이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얘가 2x가 얼마야? 30이지. 시그마 x가 얼마야? 5지. 내가 여기서 꺼내지. 100개를 꺼내지. 그럼 내가 이거 꺼냈단 말이야. 이거 누가 꺼냈어? 이거 재정이가 꺼냈다고 칠게. 재정이가 100개를 꺼냈어. 그치? 그럼 얘의 평균 2x 재정이가 꺼낸 평균 이건 x바 재정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얘를 알 수 있냐? 얘를 알 수 없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얘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자, P의 x바 재정이가 29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어? 근데 우린 또 뭘 알고 있냐면 자, x바 재정이라는 애는 x바라는 집단의 원소예요.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럼 얘를 알아야 된다고. x바라는 걸. 맞아? 그럼 내가 이걸 몇 개를 뽑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걸 뽑아야죠. 그래서 x바를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제 무슨 공부를 했어? 자, 2x가 30인 거 알았어? 그지? 시그마 x가 5인 것도 알았어? 난 여기서 뭐가 필요해? x바의 정보가 필요해. 그죠? 뭐를 위해서? x바 재정의를 위해서. 그죠? 그럼 x바의 정보를 캐냅시다. 이 x바는 똑같다며. 그죠?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죠. 그죠? 분산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니까. 네. 그죠? 그랬더니 이게 몇 개 뽑았어? 100개 뽑았다며. 그러니까 10분의 5가 되지. 2분의 1.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린 뭘 할 수 있어? x바라고 하는 애.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30의 5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 거기서 꺼내온 애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안 따르면 거기서 꺼낸 애들도 정규 분포를 안 따라요. 오케이? 그 평균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그럼 얘는 정규 분포에 누굴 따라? 30의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겠네. 그쵸?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지. x 봐. 이렇게 있네. 평균이 얼마래? 31. 시그마가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죠? 그래, 나 이거 모르거든. 자, 그럼 재정의가 어디 들어가면 돼? 29에서 31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재정의의 평균을 조 사이에 얹어놓으면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 1 중에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재정의끼리. 오케이? 그죠? 네? 뭐. 아까 29에서 31 사이, 30시간이라고 했구나. 30시간. 30시간 사이. 그죠? 30시간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요 사이. 재정의 걸 요 사이에 얹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넓이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x바에 대한 정보, x바 재정의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x바 재정이라고 하는 애가 x바의 원소거든. 그지? 그러니까 원소니까 이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아, 재정의가 조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요거를 표준화를 하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뭐 해? z는 x바에서 뭘 빼? 2x바를 빼야 되고, 시그마 x바로 나눠야지. 시그마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지? x바에서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요 넓이가 얼마냐? 0.477인가? 그죠?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의가 100개를 추출을 했는데 그 100개가 29시간에서 30 사이에 있을 확률은 0.477이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론적인 문제죠. 왜? 모집단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집단이라는 건 모르거든. 우리 이제 이걸 거꾸로 할 거야. 뒤에 추정할 때는 거꾸로 할 거야. 거꾸로. 아시겠죠? 네. 표준화 할 때는 항상 요 축에 있는 입력값에 대한 데이터들로 표준화를 해야죠. 이거를 시그마 x라고 엉뚱한 값이 나와요. 그죠? 표준화는 어떤 값으로 하는지 잘 살펴봐야죠. 자, 그럼 실제 상황으로 넘어가서 모평균으로 넘어가 봅시다. 모평균의 추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2x 바는 2x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vx 바는 vx의 n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x가 있어. 이거 아나? 이거 모르지? 이거 몰라. 그치? 난 이걸 알고 싶거든.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모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뽑았어. n개를 뽑았다. x1을. 그럼 여기서 나오지. 2x1. 시그마 x1. 요건 알아. 그치? 내가 실제로 뽑아서 계산한 거니까 저건 알죠. n, x2, 2x2 알아. 시그마 x2 알죠? 요건 알아. 그지? 근데 표본을 2번 뽑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1000명을 뽑지 1000명을 2번 뽑지 않는다고. 그러려면 그냥 2000명 뽑고 말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얘랑 얘는 별개야, 별개. 그죠? 자,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쭉 갔어요. 그죠? 자, x바에 대한 정보 알아, 몰라? 이거. x바에 대한 정보 알까, 모를까? 모르죠.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죠. 왜?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한 정보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X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EX바 모르지. VX바도 몰라요. 다 모르는 애들이야.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중요한 거. 아는 거로부터. 그쵸? 모르는 걸 추정할 거예요. 평균만 추정합니다. 모분산 추정 못해. 이건 추정 안 돼. VX바는 이건 추정이 안 돼. 왜? 분포는 추정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진짜 집단을 알지 않는 한 분포는 우리가 추정을 못해요. 대표값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얘가 어느 값 근처에 모여있어? 하지만 분포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건 직접 알지 않는 한 몰라요. 그래서 단원명도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모집단의 추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추정이 안 돼요. 그럼 얘만 추정할 거야. 그럼 우린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돼. 그럼 난 이거 알고 싶지. 자, EX 알고 싶지. 그지? 그럼 뭐 알아야 돼? EX바 알아야지. 그지? 근데 이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뻥 쳐야지. 뻥 쳐야지. 뻥 쳐야 돼. 뭐라고 뻥 칠까? 잘 뽑았다고. 정말 잘 뽑았다고. 어? 표본을 정말 잘 뽑았다고 뻥을 치는 거야. 정말 잘 뽑았어. 이렇게 뻥을 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정말 잘 뽑았다고 치면 뻥을 치면 어느 정도까지 뻥을 칠 수 있냐면 야 내가 뽑은 게 모집단이야. 이렇게까지 뻥을 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뻥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뽑은 애를 자 EX, I를 EX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뻥이지. 그지? 누가 봐도 뻥 아니야. 내가 뽑은 거야. 내가 복면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애들 키를 딱 쟀어. 그 평균 딱 구했다고. 야 이게 전국 남학생 키야. 그럼 누가 믿어? 안 믿죠. 나 안 믿어요. 이건 너무 심한 뻥이야. 너무 심한 뻥. 그죠? 그리고 내가 분산을 쟀더니 이게 모집단의 분포야. 이거 누가 봐도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뻥을 살짝 완화하려면 뭐를 얘기해? 어? 뭐? 범위를 얘기해. 범위를.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로. 어? 요걸 뻥을 좀 덜 세게 하려니까 이걸 이제 범위로 얘기해요. 범위로. 범위로 얘기하죠. 야, 이미 내 마음속에 전국 평균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왜? 내가 딱 쟀어. 175 딱 나왔어. 그럼 전국 평균은 175야. 근데 175라고 얘기하면, 야, 이 새끼야, 쟤는 아니고 쟤도 아닌데 뭐 어떻게 175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걸 범위로 얘기하는 거야. 170에서 180 사이,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 거기다 더 확실하게 뭐로 얘기해? 170에서 180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다. 이러면 이게 뻥이 이게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뻥을 어떻게 치냐면 범위와 확률로 뻥을 치는 거죠. 추정을 하는데 추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사치를 얘기해 주는 거지. 근사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맞추면 그건 점쟁이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금으로 치는 거지. 이 안에 들어와! 이렇게. 그럼 딱 들어오는데 몇 마리가 들어올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 치면 10마리 들어올 거야? 이만큼 치면 20마리 들어올 거야? 범위를 크게 얘기하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죠? 160에서 2m 사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172에서 174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신뢰도가 범위를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크지. 근데 그럼 어떤 놈은 재보지도 않고서 야 평균 신장은 1m에서 3m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지. 신뢰도는 100%가 되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평균의 거리가 너무 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옵티말 값을 찾게 돼요. 최적화를 한다고 그러지.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돼. 최적화. 어? 뻥의 범위를 늘리면 확률은 올라가지만, 그지? 확률은 올라가지만 추정값의 의미는 떨어지죠. 그치? 1m에서 3m 사이야. 그 안에 다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100%지만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 범위를 줄이는 거야. 170에서 175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70이 안 되는 애들은 야, 이 새끼야 말이 돼? 내가 170이 안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내가 평균 키도 안 된다는 얘기야. 막 이런 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확률이 떨어지지. 추정값의 의미는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범위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에 추정해서 붙어 다니는 게 신뢰도야. 추정은 신뢰도를 붙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뻥은 범위를 쳐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범위로 얘기를 하고 확률로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가 필요할까요? X바의 분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얻은 값이 뭐야? X1 바예요. 그죠? X1 바, 2X1. 그쵸?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난 VX1을 얻잖아. 내가 얻은 값은 이거지. 그쵸? 내가 얻은 값은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걸 가지고 모집단을 이야기를 하면 이건 너무 심한 뻥이 된다 그랬었지. 그쵸? 그럼 실제로 이 X바가 누구의 원소라고? X1 바는 X바의 원소기 때문에 이걸 거쳐서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뻥을 아까 쳤어요. 뭐라고? 나 진짜 잘 뽑았다. 그러면 난 이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EX바와 VX바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럼 EX바를 추정을 해봅시다. EX바를 알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 이 X가 필요한데 난 이거 없잖아.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대신해? 내가 얻은 값으로 대시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대신하는 거죠. 오케이? 자, VX바가 필요해. 그럼 난 뭐가 필요해? VX바에 N이 필요해. 역시 나는 이거 몰라.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얻은 값으로 대신하자는 거죠. 그렇죠? 내가 뻥을 친 거잖아, 이제. 내가 한 게 내 마음속엔 이미 전국 평균이야. 어? 그리고 내가 뽑은 게 전체 분포하고 똑같이 생겼어라고 나는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모집 따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하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한번 거치자는 거지. 내가 뽑은 애가 속한 집합을 추측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집합을 추측을 하면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모평균을 추정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그립니다. 뭘 그려요? X바를 그리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뭐를 해? 이게 이제 EX바인데. 나 이제 범위를 추정하는 거죠. 내가 추정한 모평균이라고 하는 애하고 떨어져 있을 확률이 몇 %다. 이 범위하고 이 범위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몇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이게 모평균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모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뭐 A에서 B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뭐 95%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겠지. 그럼 요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네. 그럼 우리는 요 값을 추정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600명을 조사를 할게요. 1600명을 조사를 했어.
그래서 얻은 값이 평균 값이 이건 EX1입니다.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게 165가 나왔어. 키가. 응? 시그마 X1이 4가 나왔어요. 4cm 편차가 나왔다 이거야. 그럼 요게 X1 바죠? 근데 요건 X 바의 원소지? 그럼 난 X 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X 바를 구해야 돼요. 이 X 바는 2의 X1을 대신한다고 그랬어. 요게 2X를 대신한다고 그랬어. VX 바는 VX1을 표본으로 나눈 걸로 대신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네. 그럼 요게 165가 되고요. 요거는 분산이 16이었지? 16이었고 몇 명을 뽑았어? 1600명 뽑았죠? 1600명. 그죠? 그러면 X바라고 하는 애는 누구? 정규분포 165에 이게 100분의 1이지? 10분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평균이 165 근처에 있을 거 아니냐. 표준 편차가 뭐 10분의 1 정도 되겠다. 어? 근데 이제 뻥을 칠 거예요. 누군가는 뻥을 치죠. 뭐라고? 그냥 대놓고 뻥 쳤어. 160에서 X바가 170 모평균이 170 사이에 들어올 확률. 그럼 160에서 모평균이 170 사이에 들어올 확률. 모평균이에요, 모평균. 그쵸? 네. 모평균이 160에서 170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구해라 이거죠. 그쵸? 어차피 이게 뭐가 돼? X바가 내가 알고 있는 애들. 내가 표본을 뽑으면 뭐 166이 나올 수도 있고 167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평균이라고 하는 애가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넓이는 요거랑 똑같죠. 그쵸? 그치? 왜? 내가 뻥 쳤잖아. 네. 내가 뻥 쳤잖아. 뻥을 쳤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160에서 170 사이가 되는 거지. 요렇게 나누지. 그지? 그럼 이거 표준화를 하죠. 165 빼니까 마이너스 5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0이지. Z에서 50 사이에. 이건 거의 100%거든. 아까 얘기했죠. 대충 얘기하면 너무 크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죠? 이거 빼기 5고 이게 10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5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1600명 조사해서 키가 165라고 했는데 그거를 160에서 170 사이다. 아, 5cm 밖에 차이를 안 뒀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의미 없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너무 넓게 잡은 거예요. 대충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신뢰도가 100% 들어오잖아. 그지? 신뢰도가 100%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너무 넓게 잡은 거죠. 그럼 나 그걸 줄여야 되지. 그럼 아예 아싸리 뭐로 해? 내가 말할 뻥의 신뢰도를 정해놓고 하는 거야. 어? 지금은 내가 범위를 정해놓고 신뢰도를 찾아봤더니 너무 크더라 이거지. 그럼 또 정해놓고 또 찾으면 너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뭐부터 아예 신뢰도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지금 책에 많이 나오는 게 몇 퍼센트냐? 신뢰도. 95%하고 99%지. 자, 90%라고 하는 게 사람이 느끼기에 이거 괜찮은데 정도야. 95%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 100%는 사람들이 다 뻥이라고 믿는 숫자거든. 100%는 뻥이라고 믿는 숫자예요. 야, 100%야. 이건 거짓말이거든. 99%는 굉장히 높은. 그래서 니들한테 쓰는 게 95%하고 99%예요. 90%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건 좀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괜찮은 데지만 좀 낮은. 그래서 이제 95%로 추정을 하죠. 그럼 추정을 할 거면 아예 내가 어떻게 추정해? 평균 빼기 t에서 평균 더하기 t 사이일 확률이 0.95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뭐부터 그려? 95% 아는 거는 표준 정기 분포잖아. 그럼 0에서 95%가 얼마냐? 1.96인가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95%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 하면 나오는 거야, 이거. X바를 표준화하면 저게 나온다며. 그렇잖아. 여기 평균이지. 아까 얼마였어? 165였지. 이게 165 플러스 T죠. 여기 165 플러스 마이너스 T야. 난 이 T 값만 정하면 돼. 그렇잖아. 그럼 내가 여기로 넘어가.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165 플러스 T에서 평균 빼고 평균 편차이 10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야 돼? 1.96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T는 뭐가 돼? 0.196이 되죠. 그죠? 그럼 뭐 해? 아, P 얼마? 160에서 0.1은 164.804에서 X바가 165.1964이라고 해도 95%.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6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뭐 표본을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범위가 작아져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만약에 저걸 1600명이 아니라 16명으로 하면 얘기가 또 확 달라져요. 그죠? 내가 저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애를 조사를 했어. 16명이 조사했다고 해볼게. 16명 조사. 16명 조사했어. 평균 해봤더니 165야. 1이죠. VX바 했더니 4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EX바 얼마죠? 165 그대로죠. VX바 하면 4명 나누기 16명 하니까 4분의 1. 그죠? 맥스바는 정지분포 165에 2분의 1의 제곱을 따르게 되지. 그럼 내가 95% 추정을 해보자. 그러면 M-T, X바, M 플러스 T, 이게 0.95를 추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지? 95% 추정하면 아까 똑같죠? 1.96, 여기가 0, 마이너스 1.96, 이게 0.95, Z인데, 내가 X바에서 165 플러스 T. 그러면 165 플러스 T 마이너스 165 나누기 2분의 1. 한 개 1.96이죠. 그럼 T는 0.8, 98. 0.98이 되지. 그죠? 0.98. 그지? 그러면 이게 얼마야? T가 얼마에서 얼마? 164.02에서 X바가 165.9841 확률이 0.95다.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야. 표본을 적게 뽑았으니까 뻥을 크게 쳐야지. 그지? 내가 많이 조사를 하면 뻥을 작게 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지.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들이 리서치 조사 같은 거 나오면 그런 얘기가 밑에 딸려 나오지. 이게 몇 명 조사를 했고 신뢰도 95%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맞을 확률이다 틀릴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95%로 추정을 하면 이게 1.96, 99% 하면 2.58인가 뭐 나오지. 근데 그 값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추정을 할 때 뭐부터 한다? 표준화. 내가 신뢰도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뢰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뻥을 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뻥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뻥을 쳤어? 잘 뽑았다고 뻥을 친 거잖아. 그거에 대한 신뢰도예요. 잘 뽑았다고 뻥을 친 거.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얘기는 되게 길게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정리를 하면 되게 간단해요. 정리를 하면 쓸 것도 몇 개 없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EX 바라고 하는 게 EX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죠? VX 바라고 하는 게 N분의 VX라는 관계. 이게 첫 번째. 요거는 뭐, 모집단에서 뭘 알고 싶을 때? 표본 집단을 알고 싶을 때. 요 관계를 쓴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쓰는 건 표본 집단에서 모집단을 할 때는, 모집단으로 갈 때는, 요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죠. 그래서
EX라고 하는 애를 알 수 없으니까 EX 바를 알아서 EX 바라고 하는 애는 EX I에서 오는 거고요. VX 바는 n분의 VX I에서 오는 거죠. 그쵸? 오케이? 네. XI가 X와 정말 똑같다고 뻥을 치는 거죠. 그치? 정말 똑같다고 뻥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죠? X바의 분포를 통해, 그죠? EX를 범위와 확률로 예상하는 거죠. 예상. 추정하는 거예요. 그죠? EX의 분포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뭐, 할 때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먼저 그리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뭘 먼저 정해? 신뢰도를 먼저 설정을 하고서 그거를 정규분포로 돌려줘서 그래서 그에 맞는 범위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거밖에 할 게 없죠. 추정은 그래서 간단하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있는데 그 모비율의 추정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다루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 모평균은 우리가 이런 데이터 값을 모을 수 있는 애들. 그지? 예를 들면 뭐 신장 같은 거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찬반 투표를 했다. 모을 수가 없죠. 찬성 아니면 반대인데. 그렇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찬성한 애들의 비율이 몇 %냐 뭐 이런 걸 갖고 따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비율을 하게 되는데 뭐냐. 잠깐 또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 자, 모평균 대 모비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거는 원소가 정량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신장, 몸무게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 모비율은 원소가 정성적으로 표현된다 그래요. 성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격? 뭐 찬반, 선호 이런 거. 어? 그렇죠. 대부분이요. 두 가지나 뭐 세 가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빨간색을 좋아하니 파란색을 좋아하니 뭐 흰색을 좋아하니 이런 거. 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리서치는 모비율에 가까워요. 그죠? 뭐 선호도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지? 누구를 찍으실래요? 그지? 니네 아빠 이름 농구 앞에 붙어있더라. 농구 앞에 붙어있더라. 거기 뭐 도의원, 도지사 뭐 다 붙어있던데. 뭐 그런 거죠. 그죠? 누구를 찍으실래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모비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165, 170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는 찬반이 생겨요. X는 뭐 찬성했냐, 반대했냐, 찬성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수로 이렇게 딸랑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이게 분포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균도 존재하고, 분산도 존재하지만, 이게 다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평균이나 분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질 않는데 뭐가 존재를 하냐면 봅시다. 우리가 시청 뭐 이런 거 시청 확률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모집단에서
시청률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뭐 1박 2일을 시청하는 가구수. 그러면 전체 도수분의, 그죠? 전체 가구수분의, 뭐라고 쓴 거지? 시청 가구수?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시청률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가구, 시청 가구. 가구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분포가 있냐, 없냐? 여기서 분포가 없어요. 분포 없잖아. 그냥 값 딱 나오고 말잖아. 분포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그죠? 그냥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내가 여기서 뽑아. N이 뭐 한 100짜리쯤 되는 가구를 뽑아. 100개 정도만 딱 뽑는단 말이야. 다 조사할 수 없잖아. 100개만 딱 뽑아. 그러면 이제 X1 이렇게 딱 생기죠. 그죠? 그럼 X1이라는 집단 안에서 여기에서 P1 비율이 생기지. 생길 거 아니야. 100명 중에 뭐 10명이 봤다. 뭐 0.1 뭐 이런 거. 생기잖아. 분산은 없지만. 그럼 내가 또 여기서 또 뽑지. 100개를. 두 번째 뽑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P2도 생기죠. 뭐 0.15 뭐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야. 어떤 집단 뽑으면 40%도 나오고 어떤 집단 뽑으면 12%도 나오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거 몇 개 뽑아. 얘랑 얘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걸 해서 쭉 뽑아. 그럼 뭐가 생겨? P라는 집단이 생기죠. P1, P2. P에 뽑을 수 있는 거 K. 그지? 자, 그러면 정성적 데이터였는데, 처음에. 다시 모으니까 이게 뭐가 됐어? 정량 데이터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분포가 있어, 없어? 얘는 분포가 생겼잖아. 그렇잖아? 여기서는 없었다고. 값이 하나였기 때문에. 내일로 넘어갔지? 여기서도 값이 하나죠. 데이터가 없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으니까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0.4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요거는 몇 개를 뽑았어? 100개를 뽑았잖아. 100개 중에 뭐 X1. 그죠? 100개 중에 본 사람. 100개 중에 X2 이렇게 되잖아. 100개 중에 XK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요거를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써? 100분의 X 이렇게 써도 되지. XI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N분의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애는 N분의 XI라고 쓸 수 있죠. 그지? 모 비율은, 뭐 이게, 비율이지, 비분. 표본 비율. 아이씨, 이거 P라고 하면 안 되는데. P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P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P라 그래, 그냥. P야. 이거랑 헷갈리는데. 이거랑 다른 거다? 이건 대문자다, 대문자? 어? 이건 대문자. 이거 소문자다? 어? 헷갈리니까. P죠. 그럼 이 P 대문자예요, 이거 대문자? 그지? 그럼 요거는 뭐야? 표본 비율의 집합이에요. 표본 비율 다 모은 거지. 그치? 그럼 이거 xi니까 요거는 뭐가 돼? 표본의 크기. 그치? 아까 100개.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 표본의 시청자 수가 되는 건가? 그지? 표본의 시청자 수. 이렇게 돼요. 그죠? 시청자 수가 아니라 시청자 집합. 표본의 시청자 집합. 표본이지, 그냥 표본. 표본이라고 해. 표본이지, 뭐. 표본.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쓴 거니까. 그렇잖아. 이거 집합이잖아. 이 안에 게 다 집합 아니야. 이 값들이. 그렇잖아? 그러면,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뭘 추정할 거냐면 P_를 통해서 얘들은 의미가 없었죠. 얘네들은 각 의미가 없다고. 근데 이거의 평균이 얘가 되지. 그지? 이것들의 평균이 얘가 될 거라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P가 이렇게 이거 대문자야. 다 P가 되는 거지. 지금 요게 모비율. 그지? 요건 표본 비율.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모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표본 비율의 표본 비율의 분포를 알아야지. 표본 비율의 분포. 자, P, 2P 대문자. 여기 한 줄 더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2의 n분의 xi였지. 이게 이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n분의 1 밖으로 나가도 되지. 자, n분의 1에. 자, 얘는 xi의 평균. xi의 평균은 뭐였어? n 곱하기 확률. 이게 평균이죠. 비율이니까. 내가 100명을 뽑았어. 100명 중에 한 명이 볼 확률이 얼마냐가 이제 시청자 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P가 되죠. 모 비율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건 이렇게 우리가 세는 게 아니잖아. 그지? 100명 있어? 그러면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볼 확률이 한 10%다 그러면 그게 10명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VP는 V의 n분의 xi가 되죠. 근데 요거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나와? n제곱이 나오지. 그지? 밖으로 나올 때 n제곱이 나오잖아. xi는 어떻게 돼? p의 np의 2-p지. 그래, 안 그래? p의 1-p. 그죠? 네? 이항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 그렇잖아? 이항분포. 그러면 약분되니까 n분의 p의 1-p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자, p라고 하는 애는 누굴 따라요? 정기분포 누구? p, n분의 p의 1-p다. 그럼 나머지 추정하는 건 동일하게 하면 돼요. 왜? 내가 분포를 찾았으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0명 조사했는데 시청률이 25% 나왔다고 내 마음속에 이미 전체 비율을 25%라고 몸을 정해놨는데 그것도 범위를 얘기해야 되고 신뢰도 추가해서 얘기하니까 분포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분포를 요걸로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이것 역시도 이게 모비율처럼 보이지만 그죠? 원래는 모비율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모비율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건 표본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지? 표본에서 갖고 오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 다 표본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쵸? 표본에서 갖고 와서 뻥 치는 거니까 일단 뻥을 쳐야지. 내가 아는 값으로.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00명을 조사를 했대. 10명이 시청을 하더라. 어? 네? 95%로 모비율을 추출해봐라 이랬다고. 그죠? 그러면 내가 P1이죠? 100분의 10, 0.1이네. 얘는 100명이었어. 그지? 그러면 나 P1은 누구의? P의 원소예요. 그죠? 난 P를 추정해야 돼. P라고 하는 애는 정기분포의 P, n분의 P의 1-P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P가 얼마였어? 이건 P1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지, 다. 그죠? 내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0.1에 100분의 0.1 곱하기 0.1. 그러면 0.1에 100분의 3의 제곱. 그죠? 그럼 95% 추정하라니까 95% 먼저 정해놓으라 그랬지. 0, 1.96. 0.5. 그죠? P입니다. 그죠?
0.1. 그죠? 0.1 플러스 t. 0.1 플러스 t 마이너스 0.1 분의 이걸로 나눠야지. 100분의 3으로. 1.96이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가 1.96 곱하기 100분의 3. 그래서 이게 0. 얼마거든요. 그러면, 자, P, 확률, P가 0.1 빼기 1.96 곱하기 100분의 3 해서 무비율이, 그죠? 0.1 플러스 1.96 곱하기 100분의 3일 확률이 0.9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 내가 100명 조사해서 10명 시청했는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P에 0.0412에서 0.1588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100명밖에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폭을 너무 넓게 잡은 거지. 내가 조사한 게 10%인데, 그죠? 조사한 단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4%에서 15% 사이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너무 넓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예를 들어 1000명이나 10,000명으로 늘리면 확 줄겠죠. 그럼 10% 근처로 오겠지. 그러니까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이 방법은 다 똑같은데 뭘 뽑아내는 줄 아셔야 되냐면 요걸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양분포를 따를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요게 중요한 거. 오케이? 그러면 추정을 다 한 거야. 됐나?